안녕하세요. 편안한 밤을 위한 지혜의 시간, 지혜 달팽이 지달 라디오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사상이 담긴 4편,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소요유 편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소요유는 글자 그대로 한가롭게 이리저리 거닐며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뜻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깊이 이어져 있고 각자의 방식대로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대붕이라는 전설적인 새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장자 소요유 편은 바로 이 거대한 대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득히 먼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고기가 살았다고 해요. 이 물고기는 그 크기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수천 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다 생물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크기였겠죠. 그런데 이 믿기지 않는 크기의 물고기 곤이 어느 순간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이 바로 대붕입니다. 대붕은 등의 넓이가 무려 몇천 리나 되고 한 번 날개를 펼치면 그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온통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새입니다. 이 대붕이 한번 힘껏 날아오르면 그 거대한 날개는 마치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구름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대붕은 광활한 남쪽 바다로 멀고 먼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남쪽 바다는 천지, 즉 하늘과 땅만큼이나 넓고 깊은 곳이라고 묘사됩니다. 대붕이 이 남쪽 바다로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를 때 그 거대한 날갯짓으로 일으키는 바람은 무려 9만 리나 솟아오른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하늘을 뚫을듯이 말이죠. 대붕은 이 9만 리 높이로 치솟는 바람을 타고 무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서야 비로소 목적지인 남쪽 바다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장엄하고 경이로운 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대붕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작은 새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인데요. 이들은 대붕이 왜 그렇게 아득히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새들은 고작해야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을 자신들의 전부이자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하죠. 굳이 저렇게 힘들게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대붕의 비행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펄쩍 뛰어올라 느릅나무나 박달나무가지 위까지 겨우 날아가는데 때로는 힘이 붙여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만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저 대붕이라는 녀석은 9만 리를 날아 남쪽 바다까지 간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참새의 좁은 관점과 제한된 경험 속에서는 대붕의 광대한 비행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심지어는 무모하며 불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와 존재의 다양성입니다. 대붕에게는 9만 리를 날아 남쪽 바다로 가는 것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바로 대붕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참새에게는 눈앞의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이 삶의 전부이자 최선이죠. 서로 다른 크기, 다른 능력, 다른 꿈, 그리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장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쓰임새를 가진 존재도 있고 작은 쓰임새를 가진 존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장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메추라기의 이야기도 추가로 꺼냅니다. 메추라기는 들판을 낮게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대붕이 9만 리를 날아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비행에 대해 이렇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대붕은 도대체 저렇게 높이, 저렇게 멀리 날아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메추라기는 자신의 좁은 시야와 제한된 경험 속에서 대붕의 광대한 목표나
원대한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견이 좁은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타인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 메추라기처럼 다른 사람의 원대한 포부나 야심찬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야가 좁거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의 큰 꿈이나 독특한 시도를 무작정 평가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길이 다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바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매미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매미와 비둘기는 대붕의 장엄한 비행을 보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봐야 겨우 나뭇가지나 벽에 도착하고 때로는 더 날아가지 못하고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 대붕이라는 녀석은 어째서 9만 리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서 남쪽 바다로 가려고 하는가. 이들 역시 대붕의 거대한 스케일과 원대한 목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능력에 비추어 다른 존재를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붕의 행동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필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판단하려 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도, 즉 자신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한된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지혜로는 큰 지혜의 깊이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찰나처럼 짧게 사는 사람은 영원처럼 오래 사는 존재의 도리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이내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버섯은 금인날이나 초하룻 날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여름 한 철만 노래하다 생을 마감하는 매미는 길고 추운 봄이나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이 아름답지만 슬픈 비유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결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깊은 진리,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리 자신의 인식을 확장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장자는 이 모든 비유와 이야기들을 통해 소요유의 핵심 사상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마치 거대한 대붕이 9만 리의 바람을 타고 대자연 속에서 유유하고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이나 명예,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소유유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멀리 떠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나 고정된 기준에 갇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연의 순리이자 큰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장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소유유의 최고 경지입니다. 어떤 강요나 억압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은 사실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스럽고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거대한 대붕은 대붕대로, 작은 참새는 참새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요. 그 누구도 다른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모방할 필요 없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는 잠시 모든 세상의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진정으로 내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본연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 고요히 귀 기울여 보세요. 마치 대붕이 푸른 하늘 아래서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가듯 여러분의 마음도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하는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장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빛깔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용기 있게 질문하고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소유의 길입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다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